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자비스라는 기업을 함께 파헤쳐 볼 대기업 담당 멘토 이정열입니다. 자비스라는 기업은 2차전지 장비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참 말이 많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끊임없이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무리 2차전지 기업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 이정열 멘토가 여러분들 이 다비스라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함께 면밀하게 꾸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대기업 안에서 이외의 모든 종목들 분석 영상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대기업 안에 종목들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비스가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지켜보면 권리락이 발생된 이후에 유상증자 한번 주가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다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현지 기업들이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고평가 구간에서 이제는 주가가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이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비스라는 기업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행력을 113%로 달성할 정도로 127억, 이렇게 많은 금액 자체는 아니지만 유증을 좀 성공한 이후에 이 BW도 발행하고 유상증자 대표 주주가 신준수권도 팔아버리고 꼼수 유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비스라는 기업은 2차전지 장비 기업입니다. 그리고 식품 검사 장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비파괴 장비라고 해가지고 완제품인 상태에서 출하가 되기 직전에 불량률을 검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식품에서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장비에 딱 투입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불량이 있는지 불량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참고로 이 장비의 성장률이라고 하면은 엑스레이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세계 비파괴 검사 쪽이죠. 연평균 7.1%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자료가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떤 제품들이냐, 어디에 좀 활용이 되느냐. 엑스스캔 사업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전자부품 내부 상태를 검사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화재 위험, 그리고 휴대폰, 노트북, 배터리 뭐 그런 쪽으로 다 반도체 전자기기 불량 검사를 한다든가, 파괴를 하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불량인지 아닌지 내부 상태를 검사하는 그런 장비, 그런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F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푸드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다가 가끔씩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뭐 철수세미 같은 게 들어갔다던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유리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사람이 먹는 음식 안에 대규모로 생산하는데 대규모로 일일이 하나하나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전 공정을 다 뭐 CCTV로 촬영하면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완제품으로 포장하기 직전에, 포장하고 난 뒤에도 우리 이런 식품 내 금속, 비금속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적에도 가능하고 이제 모든 제품들이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 활용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 외에 검사 시스템 검사 이런 것들이 비파괴를 하면서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물건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내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인물 검사, 계측 기공, 전문 계측 기공을 제공을 한다. 불량 양품 자동 검사 기능들, 이런 것들 사업을 하고 있고요. F 스캔, 아까 이제 식품 쪽 이런 것들은 비파괴, 물론 비파괴입니다. 자, 이거 이제 봉투죠. 뭐 이게 가루인데 가루로 되어 있는 봉지죠. 뭐 타먹는 그런 음료 같은 것들이 되겠죠, 샘플이. 자, 이게 하나가 딱 지나가면은 이 안에 이물이 있으면은 통과를 못 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납, 철, 동, 구리, 유리, 돌, 뼈 이런 것들이 덜 돼. 이물이 어떻게 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물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경우라고
그런 경우들을 찾아내는. 자, 국내 시장 점유율 1 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거래처를 보면은 이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주요 품처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비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한번 장비들을 이렇게 공장에다가 설립하면서 장비를 닫아 놓으면 그냥 유지 보수만 하고 그다음에 납품하는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다양한 장비 라인업이 필요합니다, 장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식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장을 연간 이제 100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너무 많나요? 제가 이제 한 1톤 정도 수준들, 아니면은 제가 김치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를 생산을 하는데 생산하고 이제 포장하기 직전에 통과를 시키는 검사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한 번 도입을 했는데 이게 소모품인가요? 소모품이 아니죠.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유지 보수만 해 주면서 기능에 이상만 없다라면 꾸준히 쓸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여 놨다가 2-3년 적어도 5년 꾸준히 사용할 수 있죠. 이게 고장이 안 난다면. 유지 관리만 하면서 꾸준히 사용을 하는데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없을까요? 소비자는 그렇죠. 우리가 이 장비가 공장 나기 전에 바꿀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장비는 계속 고장이 나 가지고 신제품, 신장비를 들여 놔야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한번 납품을 하고 나면은 새로운 신규 거래처를 찾기 전까지는 매출에 반영되는 게 조금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배터리 검사 장비 쪽으로도 다 활용이 됩니다. 반도체 PCB 검사 장비도 그렇고 자동차 기계 정밀 부품 검사 장비도 그렇고. 자, 매출이 좀 증가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들을 보면은, 자,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공장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었던 것들이죠. 자, 과거 5월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당시에 권리락도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전에 발표를 했겠죠. 유상증자를 왜 하는 것인지. 자, 왜 하느냐. 근본에 이 당시죠,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모 자금 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성향률이 113% 정도 기록을 했고 127억 원 정도의 주주 배당 유승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 자금 내용들이 127억 원 정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운영 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운영 자금은 원재료를 매입하는 것들로 사용이 될 거고, 이게 엑스레이 검사 장비 원재료 매입 비용으로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 채무 상환 자금으로 조기 상환 자금으로 사모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풋옵션 행사하는 것들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경제제를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면은 엑스레이 검사 장비 원재료 매입 상세 내역들이 좀 나와 있죠. FX 스캔, X 스캔, F 스캔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리고 2차전지 신규 수주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2차전지 검사 장비에 원재료를 매입하는 것들, 원재료 매입 계획 상세 내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사모 신주 인수권 부사채 내역들이 있죠. 이 금액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당사의 주가는 행사가액을 상회하고 있어 가지고 투자자들의 조기 상환 청구할 가능성이 조금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지만 행사 가격이 시가 하락에 따른 최저 조정가액까지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주반에 의한 주가 하락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하락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기 상환 청구가 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공모 자금 중에 40억을 채무 상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종이 상환 청구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것들이, 만약에 투자들이 조기 상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40억 원을 공모 자금으로 3분기, 4분기에 F스캔이랑 X스캔 장비의 원재료 매입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예, 내용들이. 매입 계획 상세 내역서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조기 상환은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 이거 여기 사용을 할게. 그런 설명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유상증자를 여기까지는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무서워.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돌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죠. 자비스 대주주가 신주 수권을 8억에 팔았다.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면은 배정된 신주인수권이 들어옵니다. 유상증자가 신주잖아요. 이거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게 있어야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120억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나섰다. 근데 이 김 대표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대부분을 처분을 하면서 지분율이 39%로 감소한 상황이다. 자, 사실 대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회사 자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회사 자금으로서 좀 운용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신주주권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대표 입장에서 주주들한테는 유상증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놓고 자기는 낼름 팔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주주가 봉이냐 유상증자 꼼수로 한 거 아니냐, 니네 신주주권 뭐 청구권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시장 전체의 주주 금액으로 치면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글로벌 이차전지 제조사 수주를 받으면서 배터리 검사 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운영자금 조달이라는 이 내용들로 일반 청약도 흥행이 그런 상황인데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뭐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기 실제로 보시면 자, 한 9% 가량을 가지고 최대 주주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를 청약을 한 다음에 좀 이제 다른 이제 매도를 많이 했던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9년도 11월에 전략적으로 한 9.2% 가량을 투자를 했다가 이번에 10월 11일에 2023년 10월 11일에 지분이 절반 가량이 뚝 줄어버렸죠. 이렇게 최대 주주, 그러니까 대표도 신주권 권리를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또 챙기고, 그리고 한 9.2% 정도 가량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도 분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의 다른 주주분들도 심리가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더군다나 이 당시에 같이 나왔던 공시를 보면은 국내에서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 변동 사유 왜 팔았느냐, 그런 것들은 투자 자금을 회수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을 했다. 일단 뭐 2019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2023년도 매각을 했으면 주가가 좀 올랐을 당시에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겠는가, 떨쳐낼 수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던 소식들이 있죠. 파생 상품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 자기 자본 대비 18% 정도 수준이다.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은 여기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그리고 여기에 신주인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 사채 이런 것들도 계속 발행을 하는데, 이런 BW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식이 계속 기본적으로 주식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이상 뭐 주가가 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 뭐 지난 이제 신주주권 발생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 뭐 7월, 8월 이후 이전에 발생됐던 그런 이벤트들을 보면은 BW 거의 뭐 한 20억 그 이상 가량이 주식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가 104만 주 정도, 총수가 한 4.6%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환가액이 1982원 정도 수준. 자, 이렇게 되면 주식 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주가가 희석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 전략적 주가가 해석되는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와주진 않겠는가. 자, 물론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분기, 2분기 매출이 봤을 때는 올해도 영업이익의 훼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일 거라고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자, 물론 이게 장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공장이 건설이 좀 되면서 장비가 좀 납품돼야 되는 것들, 물론
않다라고는 하지만 매출에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납품이 될지 조금 더 밀접하게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비스라는 이 기업을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자비스 이외에 더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우리 대기업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외의 기업들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